특집 주식연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마음이 말이 아니실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코스피가 2600선을 넘어섰다가 지금은 2400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도 2500선까지 찍고 지금 800선 초반까지 흘러내렸습니다. 도저히 답답하고 막막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이번에도 최고의 위원 두 분이 연휴 이후의 시장 전략 그리고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까지 한 방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전화는 02786-1022 또는 1023번 두 대의 전화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 또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럴 때에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꼭 남겨주세요. 네, 그럼 2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2부에서는 MTNW 김진만 불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4분기 이제 반등을 기대해도 되는지 시장 전망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제일 먼저 김진만 위원님. 네. 네, 위원님 제 턱라인을 보면 알파벳 뭐가 생각나세요? V자 반등이죠. 네. 시장에 이렇게 V자 반등 시원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앞머리처럼 U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유,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요. 지금 이스라엘 관련된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단기 하락 정도로 좀 마무리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요. 오늘 나스닥 선물도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고 그냥 유가도 적정 구간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일단 먼저 미국 증시 그냥 글로벌 지수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지난주에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이제 뭐 단순히 수치가 높게 나와서 나스닥이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다 말아 올렸는데 세부 내용을 봤었을 때 전체적인 고용의 그 총량은 증가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고용의 질이 나빠졌다. 즉 이제 단기 일자리가 좀 많이 증가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임금 상승률을 봤었을 때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다시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있었던 시장에서 모르는 악재도 없었고요. 모르는 호재도 없었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왔던 지수를 끌어내렸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올해 초에 나왔었던 요소들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호재성 이슈로 받아들일 만한 이슈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았던 요소들이 다시 나오게 되면서 지수에 어느 정도 반등을 이끌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가 견고하고 오늘 일단 이스라엘 관련된 이슈 때문에 나스닥 선물이 좀 빠졌는데 본장 들어가서 어느 정도 이제 낙폭이 좀 만회할 것 같고요. 오기 전에 이스라엘 증시도 한번 확인은 했는데 또 양전으로 반등에 성공을 한 모습을 봤었을 때 단기 이슈로 좀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라라는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국내로 넘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연휴가 좀 많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연휴 때 좋았는데 이게 사실 연휴가 어느 정도 이제 악재가 해소될 만한 스펀지 효과를 좀 기대를 했는데 웬걸 연휴 첫날부터 완전히 두들겨 맞고 시작하다가 이제 슬슬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좀 아쉬웠던 게 오늘 이스라엘 관련된 이슈만 없었으면 내일 그래도 조금 편안하게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 일단 환율이 조금 튀고 있는 모습을 보였을 때 내일 약보합에서 강보합권에서 시작은 하고 그 이후에 시장에 어느 정도 이슈 따라서 바닥을 잘 잡았다가 이제 CPI나 혹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 같은 트리거가 될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의 딱 나왔었을 때 그때 이후에 반등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요소들은 좀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뭐 기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중국 쪽에 다시 장비를 들여설 수 어느 정도 이제 장비를 들어갈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시진핑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회담을 해서 이제 서로 원인하는 전략을 한번 짜보려고 이제 구심점 역할을 해볼 그런 액션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악재 요소보다는 긍정적인 요소로 10월, 11월
11월은 바닥을 다진 구간에서 매수를 해놨었을 때 분명히 다음 주 정도부터 해서 꽤나 좋은 시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즉 단기 반등의 요소들이 많이 갖추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기존에 있었던 주도주를 어떤 섹터로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일단 메인 섹터로는 반도체를 잡아주시고 그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칸에서는 순환매를 이제 뭐 계속 돌아가면서 이제 재료가 신선한지 예를 들어 AI라든지 혹은 로봇 관련주도 여전히 흐름이 꺾였긴 하지만 바닥권에서 잘 잡았을 때 다시 한번 이슈몰이 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이제 CPI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CPI가 굉장히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둔화까지 다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고용 인상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슬슬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와 함께 점도표가 이제 FOMC는 10월에 없는데 11월에도 점도표 관련된 이슈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적어도 한 11월 정도까지 랠리는 가능하다. 이제 그때를 노려보면서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쓰셔도 될 만한 시간이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일부 이제 예를 들어 정말로 이제 오래 들고 계셨던 종목군들 중에 대해서도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손절을 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계좌에 정말 2년, 3년 된 그런 이제 묵은 주식들이 좀 낮은 수익, 낮은 이제 높은 손해율로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한 번 정도 이제 정리하고 신선한 섹터로 갈아타시는 것도 한번 또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일단 10월, 11일, 12일 이후에 강한 단기 반등이 나올 거고요. 이제 11월 중순까지 어느 정도 FOMC 이전까지는 단기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 대응을 하다. 어차피 악재도 다 아는 악재고 호재도 다 아는 호재 라인에서 이제는 악재가 사용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호재를 기다려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이 끝날 때 계속 이어져서 제가 정리하느라고 지금 힘든 것 같아요. 어쨌든 U자든 V자든 반등 나왔으면 좋겠고요. 시청자분들은 우리 시간으로 12일 날 저녁 9시 30분에 미국 CPI가 발표됩니다. 이런 일정들도 꼭 챙겨보세요. 그럼 이번에는 불세 위원님. 네, 정말 지금의 뭐 중동 전쟁 이슈까지 생기고 뭐지? 국제유가, 국제금리 이렇게 챙겨볼 게 되게 많은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시청자분들이? 우선은 최근 시장 뭐 누구나 쉽지 않았을 거예요. 지수가 정말 작년 이후로 낙폭이 되게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별 이유 없이 20%에서 거의 뭐 반토막 난 주식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10월 시장 걱정이 많으실 텐데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뭐 지수는 사실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지 않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지수가 앞으로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는 대응의 영역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고금리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이고 조금 달러가 가격이 잡히는 듯 하다가 이번엔 전쟁 또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또 터지면서 또 1,350원을 다시 재돌파를 했더라고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리고 보니까 1,400원까지도 상승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 의견이 좀 지배적이기는 합니다. 자, 이런 암울한 이슈는 물론 시장에 반영이 된 건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앞으로 지수가 다 반영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급반등이 나온다. 이런 뭔가 희망 회로를 이렇게 하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뭐 오르든 떨어지든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내 주식만 올라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지금 최근 시장 보면은 순환매가 너무 빠릅니다. 그 하루에도 주도주가 2번 내지 3번 내지 바뀌고 뭐 이번 지난 연휴 전 금요일 시장에서는 비교적 상한가가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거 상한가 나온 종목이나 섹터들 대부분은 정말 그 바닥을 많이 다지고 나서 올라온 종목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장중에 급등이 나왔다가 윗꼬리가 달리는 경우가 굉장히 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이런 뭐 급등주를 추격하는 매매는 평소에도 하면 안 되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더더욱도 하면 안 되고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그 해당 섹터에서 갑자기 장중에 급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저는 웬만하면은 우선 그냥 그게 익절 구간이든 뭐 약손절 구간이든 일단 정리를 하시고 좀 현금 확보를 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방망이를 짧게 잘 잡고 가는 매매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지금 이제 멀리 본다면 뭐 일주일이 2주일이 아니라 한 달, 2달, 6개월, 1년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자리 좋은 종목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할 때 내가 이 종목을 지금 들어가서 6개월이고 1년이고 버틸 수 있을까?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좋은 종목들,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은 많지만 내가 그거를 버텨서 먹을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하셔야 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 투자자들 대부분들은 좀 빠른 수익을 원하시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는 물론 지수는 빠지고 있지만 분명히 순환매가 빨리 돌면서 장중에 좀 급등이 연출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우선은 무조건 방망이를 짧게 잡고 가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섹터는 뭐 좋은 섹터들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많이 오른 섹터 그리고 쉽게 말해서 많이 해먹은 섹터는 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2차 전지가 그런 섹터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2차 전지 올해 초부터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 고점 찍고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다시 재반등이 나오기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지금 새로운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쪽 관련주들만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고생하시기보다는 말씀드렸듯이 이 어려운 구간을 견디기 위해서는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챙기고 현금이 순환이 돼야 여러분들께서 그 힘든 시간을 잘 버티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신선해야 됩니다. 예, 무조건 신선한 섹터를 하셔야 하고 두 번째는 좀 신선하면서도 기대 파이가 큰 거. 뭐 로봇이나 인공지능도 사실 괜찮습니다. 근데 이것도 대부분 이제 조정을 받긴 했지만 그 큰 그림으로 보면 오른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제가 짧게 보는 팁을 드리자면은 지금 이제 내년 6월에 총선이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 시장에만 있는 정말 유일한 테마주죠. 이 정치 테마 총선주들이 지금 또 급등락이 연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내년 6월인데요. 지금 10월이니까 별로 남지 않았거든요. 아마 총선이 다가올수록 관련주들이 좀 더 뜨겁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쪽 대장주들 위주로 뭐 예를 들면은 태양금속이라든가 오피스넷, PM풍년 그리고 화천기계 뭐 이런 대장주 위주의 종목들을 트레이딩 관점으로 뭐 지금 사서 그냥 쭉 들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들고 가실 자신이 없다 하더라도 장중에 언제든 급반등이 나왔다가 이렇게 연출이 되니까 올랐을 때 팔고 떨어졌을 때 다시 사는 그런 사고팔고 전략으로 이 어려운 구간을 잘 이겨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전략 세워주셨네요. 요즘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수익권일 때는 일단 챙기면서 대응을 하자 이런 전략 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섹터로 한번 좁혀볼게요. 말씀 나온 것처럼 2차 전지, 뭐 초전도체, 맥신, 비만 치료제 굉장히 많은 테마들의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우리 방송 지금 시청하신 분들 다음 주도 테마에 뒤처지지 말라고 지금 섹터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김진만 위원님, 네. 네, 어떤 쪽을 제일 좋게 보실까요? 일단 저는 데이터 센터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뭐 OTT도 있고 뭐 AI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이제 데이터를 많이 쓰는 이제 여러 가지 행위라든지 혹은 이제 자료들이 너무나 넘쳐나가는 상황이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보관하거나 혹은 이제 뭐 이동하기에 좀 용이한 데이터 센터가 당연히 필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뭐 AI라든지 뭐 챗GPT 등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데이터를 정말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실제로 보시면은 뭐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드라마라든지 혹은 이제 OTT 콘텐츠 많이 쓰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데이터 소비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성장도 필연적으로밖에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카카오가 화재에 난 데이터 센터 화재가 남으로써 일부 먹통이 된 상황이 있었었는데 즉 데이터 센터 분산화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즉 이제 일단은 짓고 보자라는 그런 식의 확장 묻지마 확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 한국 업체뿐만 아니라 글로벌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 확충에 좀 이제 어느 정도의 자본력이라든지 신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니즈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시장에서 한 번 정도 주목을 받기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실제로 관련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굉장히 지수 대비해서 엄청나게 견고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센터의 성장 분명히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재미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에 궁극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섹터에 지금 타 놓으셔야지만 그래서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일단 그냥 들고 있어도 되는 그런 주식들에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가 분명히 또 하나 여러분들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4분기 주목할 업종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데이터 센터의 발달에 따른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을 한번 주목해 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원래 관심 없으셨던 분들도 작년 하반기였나요? 정말 카카오톡 먹통 사태 때문에 중요성 정말 크게 깨달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쪽 섹터 관심 꺼내 두시고 유망한 종목 잠시 후에 공개할게요. 그럼 이번에는 불세위원님, 네. 위원님이 아까 전에 테마, 뭐 정치 테마주도 언급을 하셨고 네. 여러 가지 언급하셨는데 그 안에서 어떤 쪽을 가장 좋게 보세요? 정치 테마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좀 트레이딩 전략으로서 이제 사고팔고 이런 장중에 대응이 잘 되시는 분들이 하면 뭐 유리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몇 개월 보신다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보시는 게 좋고 제가 지금 올해 이제 앞으로도 가장 뜨거울 수
수 있고 좀 빨리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섹터는 역시나 초전도체 섹터입니다. 사실 이 초전도체 섹터는 제가 이 방송 말고도 다른 방송에도 출연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도 여러 번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9월 달 지수가 정말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 초전도체 섹터도 분명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장주 신성데이터테크는 조정을 받았음에도 지금 현재 최근 이제 추석 연휴 이후에 지속적인 상승을 하면서 오히려 9월 초에 고점 근처까지 지금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는 정말 거의 코스닥 기준으로 100포인트 가까이 빠졌는데 신성데이터테크를 필두로 한 이 초전도체 섹터는 오히려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추석 연휴 때 뭐 이런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친척들 모여가지고 초전도체 얘기했는데 망신당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독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서만 분명히 초전도체 섹터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과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해외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논문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 통과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그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긍정적인 뉴스는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은 채 부정적인 이슈만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뉴스가 도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주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전도체가 맞다 아니다의 논리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미 틀렸다면은 지금 주가가 지금 자리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은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섹터가 가지는 파급력이 정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기대감의 크기로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이 초전도체 섹터 물론 이제 저점 대비해서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놓치시면 안 된다. 지금도 아직 늦지 않았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 섹터 지금 10월 하락장에도 오히려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해서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제가 종목 추천하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결론은 초전도체 아직 끝나지 않았고 2차 랠리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입니다. 꼭 지켜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쪽 변동성이 커서 좀 흐름이 끊겼나 싶었는데 연휴 직전에 관련주들이 요동치는 모습 보였습니다. 관련주 유망주는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고요. 그 사이에 보니까 상담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전화는 02786-1022 아니면 786-1023번 2대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꼭 남겨주세요.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먼저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어떤 네, 종목 안녕하세요. 고민이실까요? 네, STX를 샀는데요. STX요. 예, 종목 예. 변동성 되게 큰 종목인데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3만 원이에요. 3만 원이요. 예, 예. 인적 분할 이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최근에 들어가신 거예요? 인적 분할 전에 들어갔어요. 전에요. 예, 기대감 예. 때문에 들어가셨는데 지금 손실권이라서 힘드실 것 같습니다. 혹시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비중은 다 그게 다 몰빵했어요. 몰빵 100%요. 네, 너무 많이 들어가셨네요. 이거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되는지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김진만 위원님. 네. 네, 해결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혹시 매수 시점이 이제 그 9월 15일 이전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매수 시점이 3만 원대에서 매수를 했는데요. 네. 9월 한 15일이나 그쯤 했을 거예요. 전에 들어가셨대요. 아, 그러면 이제 수익이 나신 적이 있으셨겠네요? 수익이 있었죠. 근데 나도 처음 이걸 하는데 친구가 이거는 많이 올라가니까 상장한 다음 뭐 7, 8만 원 봐라 이래가지고 기다렸거든요. 근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네. 일단은 비중이 100%라서 뭐 더 이상 뭐 기술적으로 이제 어떤 부분들을 감안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뭐 STX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분할 관련 이슈 혹은 이제 뭐 2차 전지 관련 사업 혹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광물 관련된 사업으로 일단 올랐던 상황인데 일단은 3만 원이라면
평단은 거의 30-40% 가까이 수익 혹은 이제 50% 가까이 수익이 나야지만 수익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시점인데 일단은 딱 마지노선에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단 뭐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동반이 됐었을 때 한 번 정도의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뭐 기업의 밸류는 이미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할된 시가총액만큼은 빠져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일단은 단기 기술적 반등을 충분히 고려해 봐도 될 만한 구간입니다. 일단 저는 여기서 한 2, 3일 정도 혹은 이제 한 1, 2주 정도에 18,000원에서 2만 원 정도의 지지 라인이 유지가 되는 그런 이제 캔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3만 원이란 평균 단가에 진입이 되려면은 다시 한번 2차 전지 붐이 나오거나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액션들이 나와야 되는 시점인데 일단은 사실 손절을 권유하기에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그런 전략을 한번 사실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일단 25,000원 정도까지는 한 번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5,000원을 목표가로 해서 25,000원에 도달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씩 비중을 줄여가는 전략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기도하는 거 말고는 사실 어떻게 대응하기가 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든 어떤 추가적인 액션이든 수급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25,000원의 목표가를 한번 조금 기다려 보시는 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저도 열심히 기도할게요. 그 친구분 말 이제 믿지 마세요. 그래도 꼭 손실 많이 3만 원 줄이길 정도까지 바랄게요.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한 25,000원까지만 일단은 네, 일단 보시고. 1차적으로는 25,000원 보시고요. 그 이후에 뭐 추가적인 이슈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이 100%라는 거는 아무것도 못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이제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구간이 일단 25,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후에는 뭐 추가적으로 흐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매물대가 두텁기 때문에 꺾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주도 섹터가 되기엔 조금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 기술적 반등만 노려보자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 이용해서 시청자분 비중 축소 좀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으로 남성분이시네요.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네, 롯데지주 오, 29,000원에 네. 30%예요. 네, 롯데지주 29,000원 비중 30%. 최근에 매수가 터치한 게 6월 달인 것 같은데 지금 손실권이시네요. 네, 예, 언제쯤 수익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불세위원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네네.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물타기 혹시 한번 하셨을까요? 보유하시고? 많이 했습니다. 많이 안 하셨다고요? 예, 예. 안 하시고. 많이 했다고요. 많이 하셔서 30%에서 예, 예. 지금 평균 단가 이 정도까지 맞추신 건데 우선은 네네. 잘 하셨어요. 지금 가격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래도 뭐 저 고점에서 사신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비중도 적당하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9월달 한 달 차트만 보자면은 오히려 지금 다른 종목 막 올라가는 거 사셨다가 손실이 더 크셨을 텐데 이 종목은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물론 이제 중국 쪽에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좋은 회사고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짧게 보더라도 최소 3만 원이고요. 35,000원까지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근데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죠. 뭐 급등주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여유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만약에 기회를 줄지 모르겠지만 지수가 흔들리거나 혹은 이 종목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24,000원 밑으로 만약에 한 번 더 하락을 한다고 하면 그때 물타기 한번 하실 수 있고 만약에 안 깨지고 그냥 지금 자리 왔다 갔다 하면서 간다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들고 계셔가지고 뭐 3만 원 구간 오면 약수익에서 뭐 비중 절반 축소하시고 나머지 35,000원까지 노리고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중장기로 생각하시고 들어가신 거 아닌가요? 배당까지 장기로 생각하시고. 보고 있거든요. 장기로요? 네. 예, 예. 네, 그러면 더할 나위 없죠. 이거 배당도 그래도 그렇게 적게 주는 회사도 아니고요. 거의 보니까는 한 3% 이상씩은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그냥 무조건 보시는 게 맞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시장 상황 풀리고 하면은 35,000원까지도 어렵지 않고 지금 평균 단가도 좋으시기 때문에 쭉 들고 가셔서 배당도 받으시고 익절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배당 매력까지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잘 보시면서 시청자분 꼭 수익 챙기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3639번, 네, 현대차 고민이라고 남겨주셨네요. 매수가는 22만 2천 원, 비중은 21%. 연말까지 보고 지금 시점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김진만 위원님. 네. 이분 되게 오래 보유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매수가 보니까. 네, 그죠. 이제 일봉으로는 22만 원이 안 보여가지고 이제 네. 주봉으로 바꿔서 보고 있는데 아마 이제 배당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분기 배당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배당락이 매번 있었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저는 걱정하기보다는 비중을 늘려도 될 만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자동차 판매량이 현대차의 주가를 결정해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매번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도 계속 있었지만 그 부분들을 증명을 했는데 주가가 지지부진하다는 거는 실제로 이제 판매량 자체가 차량 판매량 자체가 그렇게 주가에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전기차 침투율이라든지 글로벌적으로 어느 정도 이슈가 몰이가 된다라고 하면 한 20만 원 초반대, 21만 원, 21만 원 정도까지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그 위로 가려면은 정말로 뭔가 큰 게 다시 나와야 되는데 뭘 기대하기에는 사실 현대차가 보유하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호재들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급이나 유동성이 공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21만 원 전 중반대를 돌파하기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만 배당이라는 메리트가 봤었을 때 현대차가 배당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률을 고려를 하고 연말까지 쭉 보시면서 최대한 20만 원 초반대의 평균 단가를 유지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높은 배당 수익률과 그다음에 어느 정도 손실률도 만회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전략이 동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19만 원 중반대에서는 충분히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비중을 뭐 한 50%까지는 늘려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에 직접적으로 추가 매수 일단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이 종목도 배당 매력이 있으니까 연말까지 잘 끌고 가보시길 바랄게요. 다음에 추후에 다시 문자 남겨주세요. 네, 이번에는 유튜브 댓글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기 EV 남겨주셨네요. 매수가는 4,485원, 비중은 30%. 중장기로 보고 있는데 반등 기미가 없어요. 상담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불세위원님,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최근에 빠진 거는 물론 이제 종목이 앞에서 뭐 소위 말해서 좀 해먹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좀 지수의 영향이 저는 더 크다라고 판단합니다. 좋은 회사고요. 이거 뭐 신규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 되지도 않았고 물론 평균 단가가 살짝 아쉽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올인을 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뭐 지금은 당연히 기다리는 구간이 맞고요. 뭐 절대 손절을 하거나 그런 종목도 아니고 자리도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역시나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 변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3,000원을 잘 기억을 하세요. 만약에 3,000원을 깬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물타기를 한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0원이 만약에 깨지면은 뭐 비중 한 10에서 15% 정도 물타기를 해서 평균 단가를 지금 가격보다 조금 낮춰주시고 만약에 3,000원 안 깨지고 그냥 횡보하다 간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5,000원, 6,000원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루할 수 있지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이슈 한 번에 쉽게 상한가도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또 앞에서 거래량도 바닥권에서 나쁘지 않게 실렸기 때문에 짧게 보면 뭐 그 한 번 이슈가 나올 때는 5,000원에서 6,000원 구간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줄 수 있는 종목이고 뭐 중장기로 본다고 해도 지금 자리는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은 3,000원이 깨지면 물을 무조건 한번 타자. 근데 만약에 3,000원 안 깨지고 간다고 가정했을 때는 최소 목표가 5,000원에서 6,000원 그 사이 구간 오면은 절반 정도 익절하시고 뭐 다 익절하셔도 되고요. 그때 익절하고 더 들고 갈지 아니면은 전량 익절을 하고 종료를 할지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홀딩하시고 목표가 5,000원, 6,000원까지 잘 보유하셔서 수익 실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3,000원대 지지 여부 잘 파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다시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이셔서 지금 연휴에 전화 주셨어요? 저 LNF요. LNF요. 네, LNF 매수가 궁금하네요. 얼마에 네, 매수하셨어요? 24만 원에 30%요. 24만 원에 비중 30%.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 너무 조정받아서 답답하셨죠? 네. 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김진만 위원님. 평균 단가가
굉장히 뭐 엄청 높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최근에 뭐 쭉쭉 빠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30%의 비중도 그렇고 아마 뭐 2차 전지 쪽에 좀 반등을 노리고서 한 8월 중반 정도에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잠깐 빨간불 보시고 계속 쭉 빠져서 아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뭐 회사 자체가 뭐 막 망할 회사는 아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주들이 갖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약점들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판가라든지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들에 대해서 혹은 실제로 전기차 판매량에 대해서 살짝 꺾이고 이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자동차 할부 이제 금리도 높기 때문에 일단은 둔화가 예상된다라는 이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동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기술적으로 일단 반등이 당장이 나오기 좀 어려운 구간입니다. 지금 5일선 계속적으로 밑에서 놀고 있는데 즉 이제 시장에서 소외받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당연히 이제 LNF는 에코프로 BM과의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내재화에 실패한 이제 종목이 LNF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을 봤었을 때 일단은 바닥권을 어디서 잘 잡느냐가 좀 중요합니다. 근데 일봉으로 봐도 주봉으로 봐도 일단 단기간에 이 하락세가 멈추기는 좀 힘들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지수의 반등이 나왔을 때 그래도 2차 전지주들의 수급이 꽤나 많이 동반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지수의 어느 정도 낙폭을 축소하고 이제 지수의 반등을 노릴 만한 그런 이제 글로벌 지수의 반등이 1차적으로 필요하고요. 당연히 지수 반등이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전기차 쪽도 한 번 정도 시세가 분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24만 원, 즉 이제 시청자분이 매수한 주가에 이제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몰려서 이제 정말로 이제 두터운 매물대를 좀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한 20만 원 초반에서 이제 20만 원 이제 초중반, 즉 20만 원, 22만 원 정도 사이를 일단은 1차 목표가로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4만 원이란 주가는 단 한 번에 좋다면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지금 단기간에 조금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뭐 당장 손절보다는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그래도 2차 전지 종목들도 5에서 7%까지 한 번에 시가총액 높은 종목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추가 매수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일단 추가 매수를 그렇게 권유를 드리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일단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목소리 너무 힘이 없어 보이시는데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좀 매수가 좀 아래에서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네, 서울 반도체거든요. 서울 반도체요. 네, 매수가 네. 어떻게 되실까요? 18,000원에 20%요. 오, 18,000원. 제가 지금 주가 보는데 18,000원이면은 예전에 굉장히 오래 보유하고 계신가 봐요. 네, 언제쯤 매수하신 거예요? 한 3년 됐어요. 3년이요. 네, 3년 동안 지금 들고 계시는데 언제쯤 좀 수익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불세위원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불사 어드바이저고요. 네. 3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주가는 정말 바닥이다라고 거의 확신을 할 수 있는 주가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은 반도체 섹터는 1년에 몇 번이고 턴이 와요. 아시겠지만 절대 뭐 망할 리도 없는 섹터기도 하고 물론 좀 신선하진 않긴 하지만 언제든 이제 우리 자금이 갈 데가 없을 때 또 들어가는 게 반도체 섹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서울 반도체 굉장히 뭐 유명한 반도체주기도 하지만 월봉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월봉상 그 최근 몇 년, 최근 10년 넘게 동안 이 최근 거래량을 돌파한 적이 없습니다. 이 바닥권에서 강력하게 이제 반등을 예상할 수 있는 이런 저는 포인트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이제 좀 힘든 구간은 거의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평균 단가는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18,000원이면은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다행히 비중이 크지는 않으셔서 제 생각에는 뭐 현금이 있으시면 10% 정도는 이 종목에 물타기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평균 단가가 15,000원이나 그 이하 근처까지는 빠질 것 같거든요. 그렇게 평균 단가를 한 번은 무조건 낮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최소 목표가 2만 원 위로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오래 들고 계시는 거 잘하시는 분 같으니까 2만 원 위로 무조건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평균 단가 낮추셔서 3년 동안 고생 많으셨으니까 그래도 수익 잘 보고 나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타기 한번 꼭 하십시오. 이건 평균 단가 낮추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만 원 위로 목표가 설정하시고 만약에 중간에 좀 현금이 내가 부족하거나 꼭 뭐 써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 15,000원 위로
그러니까 내가 물타기하면 평균단가 낮아지니까 15,000원 위로 이제 수익권 들어왔을 때 그때 비중 조금 줄여서 현금 확보한 다음에 나머지 물량은 2만 원 그리고 그 위까지도 가능한 종목이니까 예, 그렇게 노려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언제- 시청자님 잘 대응해 보세요. 언제까지 그 선에 올까요? 언제까지라고 제가 확답을 드리긴 어렵지만 글쎄요.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거의 이제 어려운 구간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3년 기다리셨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기다리실 시간이 그 시간만큼 길지는 절대 않을 것 같고요. 빠르면은 반도체 턴 온다고 했을 때 6개월 안으로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1년 안으로는 이거 그 시청자분 꼭 익절하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꼭 기다린 보람이 있으시기를 기대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문자 상담으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SY 질문 주셨네요. 매수가는 7,130원, 비중 굉장히 크십니다. 80%. 네, 이스라엘 전쟁 영향이 클까요? 라고 하셨네요. 김진만 위원님. 네. 네, 위원님은 비중 크신 분들 담당이신가 봐요. 공교롭게 이렇게 됐네요. SY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아마 금요일날 매수하시지 않을까 네. 싶긴 한데 일단은 이스라엘 전쟁 영향이 클까요? 즉 아마 이제 문자 남겨주신 분은 이게 일단 글로벌 악재 때문에 빠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반대로 생각합니다. SY는 재건주에 포함이 되어 있죠. 이제 모듈러 공급이 되어 있으면서 일단은 저는 오히려 긍정적인 포인트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당연히 관련해서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로도 많이 오른 적이 있는데 국제적인 정세를 봤었을 때 사실 사우디 입장에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일단 오히려 돈을 더 추가적으로 풀음으로써 이제 국제 정세를 잠재울 수 있을 만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그렇게 걱정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포인트로 접근이 되고 일단 SY 같은 경우는 매물대가 다 돌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매물대를 외국인들이 정말로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더 오히려 익절을 조금 더 빠르게 하거나 재료가 더 하나 붙어서 더 윗채널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더 많다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요. 저는 충분히 8,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일단 내일의 지수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만 로스컷 무조건 걸어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본전을 이탈할 때는 좀 나중에 지켜보셔도 되니까 지금 수익권이라서 제가 그래도 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로스컷 걸어두시고 본전 이탈 시 매도 한번 잡아보시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한 8,000원 정도까지는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수익권 종목이었네요. 시청자분 그래도 약수익 보고 계신 거 축하드리고요. 더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8,000원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이번에는 또 문자 상담 받아볼게요. 하나 시스템 말씀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3,200원, 비중 20%.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불세 위원님. 네, 평균단가 아주 좋고요. 비중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이 종목한테는 사실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좀 불편한 진실이 있긴 하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이미 지금 세계적인 정세 자체가 지금 국방에 지금 투자를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나라도 더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앞으로 전망이 매우 좋다라고 생각하는 섹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평균 단가가 정말 괜찮아서 다행이고요. 비중이 조금 낮으셨다면 저는 여기서 추가 매수를 좀 권유해드리고 싶을 정도인데 추가 매수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엔 15,000원에서 조금 높이 본다고 하면 2만 원까지도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그냥 쭉 들고 계시고요. 15,000원 오면은 그때 전량 익절하셔도 좋고 아니면 절반 익절하고 나머지는 전고점 18,000원 근처까지 노려보시는 전략으로 쭉 들고 가시면서 익절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요즘에 지금 중동 전쟁 이슈가 났는데 그것 때문에 오를 수가 있다는 방산주들 좀 불편한 진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꼭 수익 얻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문자 한번 받아볼게요. 이번 종목은 대원강업입니다. 네, 매수가는 6,830원, 비중 30%라고 남겨주셨네요. 지금 좀 손실을 보고 계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김진만 위원님. 네, 일단 매수 자체는 사실 나쁘지 않은 자리에서 합니다. 나쁘지 않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지수가 흘러내림에 따라서 같이 줄줄 흘러내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요즘 차트가 다 이렇습니다. 일단 고점에서 돌파 나올 줄 알고 이제 매수하셨다가 지수 흐름에 따라서 이제 결국에 저점이 이탈이 되면서 쭉 흐르다가 한 하루 이틀 정도 좀
바닥을 잡는 그런 모습의 주가 모양새가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5일선 회복이 먼저 중요합니다. 일단 바닥을 잡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30%의 비중이다라고 하면 사실 아마 추가 매수할 여력은 아마 없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생각보다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말씀이 드리겠고요. 일단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세도 굉장히 많이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제 그래도 매수 자체는 종목 선택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또 그래도 이제 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20% 정도의 반등 요소는 충분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마찬가지 좀 평단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연강업의 주가가 한 5,300원 정도에서 한 이틀 정도 멈추는 캔들이 나왔었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야지만 수익권으로 탈출할 수 있을 만한 평균 단가가 유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좋은 구간에서 평균 단가를 한번 낮춰보는 그런 이제 기술적 부분을 가미한다라고 하면은 한 6,000원 초반대까지는 한 번 정도의 상승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량 관련된 분명 이슈가 나왔을 때 이슈몰이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6,000원 초반대 부근에서 잘 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튜브 채팅창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추양수 님이 기가레인 좀 봐주세요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1,800원에 비중이 50%라고 비중 좀 크시네요. 불세위원님. 네, 이 종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마 이 종목은 최근에 사신 것 같지는 않고 그 6월 달에 이슈 한번 실렸을 때 이때 사시지 않으셨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나서 이제 최근에 5 지수가 잠깐 움직였으니까 좀 반등을 기대하셨을 텐데 오히려 잠깐 나오는 척하다가 악성 매물만 더 쌓여서 전저점이 깨지는 좀 이런 안타까운 상황의 종목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물론 지금 비중이 50%셔서 좀 걱정도 많으시고 흔들리실 수 있는데 뭐 비중 많이 들어간 건 어쩔 수 없고 기다리시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문의 주신 시청자분의 평균 단가까지는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지 않나 생각은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게 이 종목도 살짝 이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잡주기의 흐름을 좀 보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올랐다 빠졌다 장중에 많이 할 거예요. 뭐 보유하고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평균 단가가 조금 오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뭐 1,800원인데 1,700원대 와서 손절을 하셔도 내가 지금 1,200원 구간도 뱉었는데 오히려 손실분이 줄어드는 것도 손절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1,500원에서 1,700원은 되게 쉽게 줄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 위는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 구간이 왔을 때 비중을 절반 정도 축소 손절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손절하고 나서 다시 이 종목이 빠질 수 있잖아요. 그때 다시 물타기를 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가격 왔을 때 축소 손절하셔서 현금 확보하시고 쭉 들고 가시는 거 괜찮고요. 만약에 그 축소 손절하고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은 2,000원은 터치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나머지 물량은 2,000원 목표가 잡으시고 대응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지금 50%나 묶여 있기 때문에 다른 매매를 못 하시고 그 소외감 때문에 더 멘탈적으로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자, 1,700원 구간에 절반 축소 손절, 그다음에 나머지 2,000원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전략 아주 자세하게 챙겨주셨습니다. 추양수님 잘 들으셨죠? 잘 알아들으셨으면 1번 눌러주세요. 비중 축소 잘 하시면서 꼭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휴일에도 계좌 걱정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새롭게 진입해 볼 만한 유망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김진만 위원님. 네. 네,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어떤 종목 하면 좋을까요? 네, KINX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주가가 제가 열심히 이제 대본 준비를 할 때는 주가가 좀 덜 높았었는데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금요일 날 많이 올랐고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고점 매물대가 돌파가 됐는데 일단 이 종목 말씀드리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국내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센터 수요가 굉장히 견고한 상황에서 24년도에까지 완공될 과천 데이터 센터를 좀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근데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이제 굴지의 기업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 입주를 이미 확정을 지었고요. 국내 당연히 마찬가지로 여러 업체들도 입점이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 데이터 센터는 먼저 짓는 사람이 시장을 좀 선점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24년도라고 하면은 당장 내년인데 먼저 주가가 선반영이 슬슬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굉장히 이제 생소한 이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사실 국내에서 몇 없는 데이터 센터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매수 전략 말씀을 드리려면 사실 이제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들어가려면 이제 물리는 걸 각오하고 이제
그 좀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라면은 조금 더 이제 하단부에 위치되어 있었을 때 그때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KNXX 굉장히 생소한 종목 중에 하나겠지만 국내에 몇 없는 데이터 센터 관련주라고 제가 강조를 계속 드렸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은 흐름이 계속 좋았습니다. 계속 좋았고 아마 추가적으로 더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도 일부 선점이 필요하고요. 이제 시세가 나왔을 때 그때 뒤늦게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미리 선점을 하고 이제 편안하게 이제 매수해 돈다라고 하면은 분명 여러분들의 계좌에 좋은 수익률을 안겨드릴 만한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표가 어디까지 볼까요? 일단 목표가는 저는 일단은 굉장히 높게 잡았습니다. 이제 잠시만요. 제가 이거 목표가 적어놓은 걸 조금 이제 네, 제가 자료 보고 네. 있어요. 얼마였나요? 얼마까지 볼까요? 제가 10만 원 12만 원. 12만 원의 주가를 일단 목표가로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와.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사이 정도 한 번 정도 컨택을 해 보시면서 일단은 그 위까지 한번 노려 보시는 전략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 정말 지수랑 반대로 직전 거래일까지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신고가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9만 원을 찍었는데 목표가 정말 높게 보셨네요. 12만 원까지 보셨습니다.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번에는 불세 위원님. 네. 네, 초전도체 안에서 위원님의 원픽 뭘까요? 네, 뭐 다들 아시는 신성데이터테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초전도체 관련주가 그렇게 많지도 않기는 하지만 우선은 가장 직 관련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그 간접 투자를 한 투자 벤처 회사의 그 퀀텀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로 지금 분류가 돼 있는데요. 사실 신성데이터테크는 그 초전도체 이슈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지금 뭐 시가총액 이제 1조 조금 넘었는데요. 그 이상을 가도 지금 회사의 가치에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 이제 회사 가치로만 본다면은 이번 달에 그 신성 ST 신규 상장이 있거든요. 자회사가 상장을 하는데 이제 공모가 밴드가 초과로 해서 확정이 됐어요. 그만큼 지금 기관들의 관심도 뜨겁고 아마 신성 ST 신규 상장할 때는 거의 공모가 대비 2배 이상 흔히 말하는 뭐 따상상 그런 식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그 정도 기대감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1차적인 모멘텀이고요. 근데 이 모멘텀은 사실 간접적인 거고 역시나 핵심은 초전도체입니다. 제가 아까 시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유독 참 특이하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언론과 그쪽에서만 유독 아니다라고만 얘기를 하고요. 오히려 해외에서는 아니라고 했던 대표적으로 네이처 있지 않습니까? 네이처지에서 논문도 아니고 아니라고 이제 이런 기사 짜집기에서 올렸는데 그 네이처에서조차 이제 연구할 물질이다라고 최근에 좀 바꿨습니다. 그 말을. 그것뿐만 아니라 뭐 미국, 중국 그리고 옆 나라 일본까지 해서 지금 이 방막 필름부터 해서 여러 가지 LK99에 들어가 있는 기술에 특허를 쟁취하기 위해서 이런 물밑 작업들이 다 들어오고 있다는 점, 이 점은 분명히 이 물질이 가지는 그 신빙성이 있다라는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큰 이슈는 이제 이번 달 안에 그 APL 머티리얼즈라고 하는 세계 3대 저널의 논문에 등재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미국 커팅 엣지라는 회사에서도 이게 초전도체 물질이 맞다. 그리고 보도 자료를 이번 주, 지금 우리 시간으로 이번 주에 배포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 보도 자료도 이번 주에 이슈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반등을 한 거기도 한데요. 지금 그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4연속 양봉이 나왔음에도 거래량 자체는 그렇게 많이 실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정고점이 68,300원인데 저는 가볍게 돌파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를 7만 원으로 제가 설정을 해드릴 건데요. 사실 이 위로도 저는 보고 있긴 하지만 이 위로 뭐 추가 전략은 뭐 앞으로 있을 무방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목표가 7만 원 설정해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42,000원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자리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 좋다 해서 너무 한 번에 그냥 몰빵하듯이 사지 마시고 항상 분할 매수, 2분할 매수 정도로만 하세요. 뭐 시장가로 사셨더라도 뭐 빠지면 한 1-20% 조정받으면 그때 추가 매수하고 그런 전략으로 가셔서 목표가 7만 원까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두 분 다 시장을 이기는 종목 안에서 가져오셨네요. 신성 델타테크 7만 원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의 종목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잠시 후 10시부터 두 분의 무료 공개 방송 이어집니다. 한 분씩 소개 들어볼게요. 먼저 김진만 위원님.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일단은 뭐 단기 반등이 굉장히 짜릿하고 강하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물린 거는 어떻게 물린 걸 대응해야 되는지, 수익은 어디서 봐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 한 분도 빠짐없이 이어서 있을 공개 방송을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불세위원님. 네, 그 지수가 오르든 말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종목이 올라가는 게 중요하죠. 그 매매를 자주 하고 단타 열심히 친다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종목을 내가 비중을 실어서 크게 수익을 내는 것만이 그 내 계좌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방법 그리고 그럴 종목까지 무방에 자세히 준비했으니까 들어오셔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시에 동시에 두 분이 시작이 됩니다. 두 분 다 수익을 워낙에 잘 내시는 분들이니까 모두 다 동시에 한 번 다 들어가 보시고 성향에 맞는 쪽에 정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TN 밴드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돼요. 네, 저희 주식명가 2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무방에서 내일장 전략 자세하게 챙기시고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